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건 바로 형용사 부분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일단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학습 목표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중 포인트 19번째 보도록 하죠. 형용사. 자, 토익 시험에서 일단은 형용사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리 문제가 나옵니다. 얘가 하는 역할,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나중에 이제 분사에서 여러분들 같이 배울 건데요. 형용사랑 분사는 같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지 나중에 분사까지도 수월하게 나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의 명사를 어떻게? 앞에서 수식하는 이런 문제를 보셨다면 사실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는 사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분사는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기억합니다. available 이런 아들 있죠? 그 다음에 possible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aginable 이런 아이들.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요 3인방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available, possible, imaginable 이런 아이들 바로 뭐다?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형용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품사 문제로서 뭐 available, availability, availability 이렇게 나온다면 명사 뒤에 있다.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찍으시면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거는 후치 수식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와서 나머지 해석해 보시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요 3인방은 잘 기억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보호. 자, 영어에서 보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 우리 앞선 강의에서 이미 다 끝났던 겁니다. 자,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 어떤 게 있을까요? 비동사. 어떤 거요? become 동사. 어떤 거? remain 동사가 있죠. 만약에 지금 화면 보시면서 이 형식 동사가 좀 새롭게 느껴지면 첫 시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우리가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동사를 여러분들 이미 찍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 잘 나온 것보다 become, remain 말고 그쵸? 여기는 appear, 그 다음에 prove 이런 동사도 좀 예의주시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목적격 보는 제가 영작 너나 화나게 만든다. 혹시 기억납니까? You make me angry. 자, make란 동사 어떤 거 있을까요? 자, find, 뭐 leave, 또 뭐 consider, 또 뭐 keep, 또 뭐 deme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형용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역할 어떻게? 명사를 앞에서, 명사를 뒤에서 2형식, 5형식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온다면 명사를 앞에 수식하는 거, 그 다음 5형식 참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역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니까 여기는 all the agendas 주어가 되어 있고 remain 동사가 나옵니다. remain. 자,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죠? 그죠? 2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형용사 해본다. 자, A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ITY로 끝나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LY로 끝나는 뭐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건 형용사. 그래서 confident, confidential 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자, 뜻을 아셔야 되겠죠. confident는 그죠?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이런 의미가 되겠고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형용사를 찍어야 되는데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요거는 이제 뜻의 차이니까 해석해 보셔야 되겠죠. 자, 모든 안건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따라. 자, 바로 회사 규정에 따라 어떻게 된다? 확신에 찬다? 자신감 있다? 아니죠. 기밀이고 비밀이다 라고 해서 confidential. 정답 발음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법적인 걸 모른다면 그냥 느낌적으로 동사지는 그냥 부사 아니야? 라고 해서 B번 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조심합니다. remain은 몇 형식? 2형식이니까 보로 형용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D번 되겠죠.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보실 때는요. 물론 처음부터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법은 바로 secure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해석 필요 없다.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를 빨리 잡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게 when, ing라는 아이도 있고요. 자, when. 제가 우리 초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if라든가 when이라든가 in order to라든가 before가 나오면 뒤에
그죠? 명령문이 주로 따라 나온다고 했었죠. 쭉쭉쭉 가다 보니까 keep이라는 명령문, 동사 원형 시작됩니다. 자, keep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그죠? 너나 화나게 만든다 라는 5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these documents 목적어가 나오면서 뭐 자리요? 그죠? 형용사 자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형용사를 찾아보시니까 몇 번? 네, 정답은 바로 secure A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갔는데 중요한 건 형용사를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secure 이라는 아이는 바로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적중 포인트 20으로 넘어가 됩니다. 형용사 중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수량, 수에 쓰는 거, 양에 쓰이는 거, 혹은 가산에 쓰이는 거, 불가산에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에 쓰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많다, 뭐 조금이다, 몇 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many라든가 a few, 혹은 few, several, a number of, a series of, a wide range of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each, every 같은 건 조심합니다. 특히 every 조심하라는 얘기죠. every는 모든의 의미로서 뭐 된다? 느낌상으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직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쓸 것 같지만 each나 every는 뭐다? 단수라고 해서 단수 쓴다 이런 얘기죠. 예, 단수란 얘기는 여러분들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each나 every는 단수가 씁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런 아이들은 뒤에 뭐가 온다? 가산이 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두 번째는 양인데요. 양 중에서 여러분들요, 많다, 적다, 몇 개라고 할 때 불가산이랑 여러분들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돼 있어요? much, 바로 many 대신에 much가 되는 거죠. 양일 때는. 그 다음 few 대신에 little 되는 겁니다. little, a deal of, an amount of, a quantity of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양 둘 다 쓰는 게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뒤에 가산, 불가산 둘 다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 양에 쓰이는 형용사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each나 every 있죠. 특히 every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든이라고 했을 때지만 each나 every는 단수라고 해서 단수명사 온다 이런 얘기죠. 자, 특히 언어들도 조심하세요. 이 아이는요, on 플러스 other가 되겠습니다. on 플러스 other죠. 벌써 이 안에 on이라고 해서 단수적인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는 단수명사. 자, 그런데 2번을 좀 볼까요? 자, 2번은 여러분들 every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another 이런 거 있죠? 다음에 분명히 제가 단수를 쓴다고 했었는데 희한하게 every 2 hours라고 해서 숫자가 나오면서 복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every는 모든의 뜻이지만 2번 every는 뭐다? 매 2시간마다라고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토익 시험에서는 every 다음에 단수가 나오긴 하지만 숫자 다음에 복수가 나올 때도 있다. 뜻을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some 혹은 all, most, any 이런 아이들은요, 뒤에 어떤 게? 가산, 불가산 둘 다 옵니다. 다시 한번요. some, any, most, all 이런 아이들은 뭐 된다고요? 가산, 불가산 둘 다 옵니다. 그럼 선생님, 가산, 불가산 둘 다 오는 아이는 그럼 어떡합니까? 동사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뒤에 맞춰준다는 얘기죠. 가산의 복수 형태가 온다? 그럼 복수동사 쓰면 되고요. 불가산이면 셀 수 없으니까 단수로 일치시켜준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랑 잘 쓰는 어떤 수량의 표현들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죠. 자, 3번 갑니다. 3번을 보니까 라는 한정사가 있고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명사, 사이드라는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해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법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몇 번 하셨습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해서 다양한이라고 해서 A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various는 여러분들 어떤 거? 바로 이런 걸 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various, 또 뭐? numerous, 또 뭐? multiple 이런 아이들은 뒤에 무슨? 복수 명사가 온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various, numerous, multiple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A를 하고 싶지만 얘는 안 된다. 왜? 프로그램즈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한다고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프로그램 rigorous.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C번은 여러분들 뭔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번성하냐? 그 다음에 D번에 spacious, 공간이 넓냐? 아니죠. 그래서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A번 할 정도 조심합니다. A는 언제 쓰인다고요? various, numerous, multiple,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가 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B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적중 포인트 2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용사 우리 역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쓰는 거 보셨고 이제 토익 시험에 나오는 형용사 어휘 문제라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초반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confident, confidential 둘 다 형용사인데 어떻게 따졌다? 예, 뜻으로 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약간 생긴 건 비슷비슷한데 의미가 달라진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볼까요? respectful, respective, respectable, respected. respect하고 장난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respectable부터 먼저 보죠. respectable, 존경할 만합니다. 보통 able로 끝나면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만한. 자, 그럼 respectful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싸가지 없게 그러면 안 되겠죠. 공손한, 예의 바른 게 respectfu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spective라고 해서 각각의 각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respected가 뭐가 된다? 훌륭한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respected 컬럼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학생들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 알아두죠. respectful, respectable, respective, resp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금방 보셨던 confident, 자신감 있거나 확신에 찬, 그 다음에 confidential, 비밀인데 사실 토익 시험에서는 confidential이 출제가 많이 되더라. 자, 그 다음 responsible, 또 뭐가 있습니까? responsive라고 해서 둘 다 비슷하지만 이 아이는 수거조로 쓰였을 때 be responsible for 이라고 해서 for를 가지는 아이가 되겠죠. 반면에 be response,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respond, 뭔가 응답하다에서 나오는 어디에 반응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tensive, 광범위한, 그 다음에 extended는 연장된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favorite, favorable, 뭐가 된다고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게 바로 favorite, 하지만 favorable은 뭔가 우호적이다, 뭐 좋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뜻의 차이가 난다. 요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지 시험장에 가서 당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도 설마 Asian Music Festival 읽어보진 않았겠죠? 여기는 바로 were 비동사들합에 있는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찾아보시니까 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favorite, favorable 해서 B번, C번으로 압축합니다. 근데 아까 favorite은 뜻이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favorable은 뭔가 좋다, 우호적인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비동사 뒤에 들어간 바로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주어랑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자, 주어가 뭐죠? weather condition, 날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다 이런 얘기죠. 날씨 상황이 날씨가 굉장히 좀 받쳐줬어. 날씨가 좋았어 이런 얘기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았다, 우호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바로 몇 번? 그죠,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막판에 사지선다인 중에서 두 가지 형용사가 남았습니다. 두 가지 어휘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적중 포인트 22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형용사적인 바로 수거 표현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자, 특히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미쳐놓고 문제 나옵니다. be capable, to가 아니라 o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참 잘 나오죠. be reluctant,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꺼려하다, 주저하다. 그 다음 be compliant with 이런 거죠.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be optimistic about 이라고 해서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는요. for랑 to의 차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for만 나오든지 to만 나오든지 아니면 for나 to를 보시면서 eligible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굳이 구분한다면 여러분들 for는 전치사가 되겠고 to는 바로 to 형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요것도 최근에 출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be appreciative of라고 해서 어디 감사하는 이런 얘기죠. 여기 of 들어가는 거. 그 다음 be aware of 혹은요 be aware that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of랑 that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of는 전치사고요. that은 접속사가 되겠다. 자, 그 다음 be associate with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 comparable. 자, 이것도 조심합니다. 학생들이 to를 많이 쓰거든요. 아닙니다. be comparable with.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수거적인 표현은요. 자칫 잘못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부터 be comparable with 이렇게 입으로 익혀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학생이 많이 틀었더라고요. be equivalent to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equal을 생각하면 됩니다. equal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동등한 거죠. 거기에 맞먹는 거죠. 거기에 상하는 거죠. 그래서 be equivalent to라고 해서 어디에 상하는. 그 다음 be subject도 참 잘 나오죠.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be accustomed to 할 때 이때 to도 무슨 to다? 전치사의 to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자꾸 입으로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가보도록 하죠. 바로 나왔네요. be eligible
뭐 for, to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for랑 to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럼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C번. 빠르게 찍고 1초 안에 끝납니다. 5번의 정답 C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 가볼까요? 자, 6번도 비동사의 보호자료에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형용사 자리,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 보호자리 이외에는요. 거의 다 수거적인 표현이 잘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be, be, to를 알고 있다면 되겠는데 모른다면 또 읽어봐야 되겠죠. 자, for recruiting purpose라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3 years of experience, 3년 정도의 경험이 있죠.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정도의 경험은 having certification, certification님들 자격증이나 증명서죠. 자, 이런 걸 갖는 거랑 삐리다. 자, 그럼 여러분들 뜻의 차이 한번 가볼까요? 뜻의 차이는 바로 reasonable, 합리적인 겁니까? 자, 두 번째 appropriate, 적절한 겁니까? equivalent, 동등한, 어디에 상하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자, 여기는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3년 정도 경험이 있어요? 3년 정도의 경험은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랑 맞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즉 뭐냐? 자격증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자격증에 거의 맞먹는 3년 정도의 경험이 있던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 equivalent to가 들어간 몇 번? 정답 C번 되겠죠. 그래서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be equivalent to 하자마자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말이 안 되니까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적중 포인트 22번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 자, 일단 명사를 중심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사 수식하는 거 형용사이죠. 자, 형용사는 또 누가 수식합니까? 부사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부형명이라는 거 앞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관사로서 우리 한정사죠.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라고 해서 명사 앞에는 형용사,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명사 앞에 형용사고 형용사 앞에 부사인데 어떡하지? 보기에 부사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차선책을 찾아봅니다. 요즘에 나오는 토익의 또 출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식이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건데 나머지가 안 되네? 라고 해서 그나마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른 걸 답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너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있나? 그게 답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부사 되는데 부사가 없다? 당하지 말고 그 다음 차선책을 찾아봅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바로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얘는 얘를 꾸미죠? 근데 얘도 얘를 꾸밉니다. 그럴 때는 바로 명 구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매달 나오지는 않고요. 매달 나오는 건 사실은 여기 밑에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관부형명, 즉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영악합니다. 여기 자리에 부사가 없었으니까 차선책으로 형용사를 찾아보는 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부사가 버젓이 보겠는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답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석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문? 보니까 advisor, 명사 앞에 financial, 형용사고요. 형용사 앞에 나와 부사지라고 해서 professionally 적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재정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죠. 전문가, 재정가라고 해서 financial도 advisor, 얘도 advisor 꾸며야 되기 때문에 professionally가 아니라 professional advisor. 정답 바로 두 번째 거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고등점 포인트니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이제 문제 접목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쭉 보니까 in 다음에 전인사 다음에 promotional 형용사가 나오죠. items 명사가 나옵니다. 자,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지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A번 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부사를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프로모셔널 홍보 물건이죠. 그 다음 개인적으로 홍보성이 아니라 개인화된 물건, 홍보성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얘를 꾸미고 이 아이도 얘를 꾸며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그죠? personalized item, promotional item 이렇게 들어가는 바로 personalized. 정답 바로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답인 그런 경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7번의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ly. ly라고 해서 다 같은 ly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ly가 다 부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ly는 바로 요겁니다.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이는 게 바로 부사가 되겠죠. 하지만 다 같은 ly가 아니라고요. 명사 다음에 ly를 붙이는 건 품사 뭐다? 형용사가 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 외웁니다. costly, timely, daily, friendly, orderly, monthly가 되겠죠. 죄다 여기 나오는 건 뭐다? 명사 다음에 ly에 다는 형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 분명 timely 얘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ly니까 부사 이러지 않습니다. timely는 품사가 뭐다? 명사 다음에 ly 붙이는 바로 형용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문제 가봅니다. 8번. 혹시 8번 몇 번 하셨어요? 자, be, pp라는 수동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ly 다 부사가 나왔네. 그런데 자기가 또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time를 적는데 여기서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게 있죠?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요? be, pp라는 수동태 사이니까 부사 자리가 되는데 자꾸 A분하면 안 되겠죠. timely,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A번은 지우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해석해 보니까 supporting document, 이 서류 같은 건 어디로 보내집니까? Supreme Court라고 해서 대법원으로 보내시겠죠. by an assistant, 조수나 어떤 비서한테 이런 얘기죠. 어떻게?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다? typically.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전형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좀 웃기고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의역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관건은 뭐가 된다? timely라는 명사 다음에 ly가 뭐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지 않고 제거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다음 문제 9번으로 가기 전에 우리 적중 포인트 23번째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지금 형용사 역할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 어휘 보셨고 말이죠.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여러분들 이게 ly가 부사인 줄 알았는데 형용사인 것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형용사도 형용사 역할하고요. 분사도 형용사 역할하는데 그럼 선생님 형용사랑 분사 중에서 저는 답을 뭘로 골라야 됩니까? 둘 다 형용사 역할하니까. 자, 그럴 때 형용사랑 분사가 보기에 나란히 있다. 뜻의 차이가 나지 않는 나는 누가 이긴다? 형용사가 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깁니다. 100% 이기는 게 아니라. 즉 의미가 다른 경우는요. 해설해 보셔서 분사가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분사형 형용사가 어떤 거 있을까? 자, 이것도 조심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금 ing나 pp 붙인 아이는요. 그냥 이게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뭐 pp다 헷갈릴 게 아니라 그냥 형용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볼까요? demanding. 요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힘든이라고 해서 demanding.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leading. 또 뭐 있어요? rewarding. 뭔가 보람찬. 그 다음 existing. 조심합니다. 요거는 이제 분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건물이라고 해서 existing building 나오거든요. 기존의. 그 다음 challenging 이라고 해서 뭔가 힘들거나 어렵다. outstanding. 뛰어난. 그 다음 accomplished. 라고 해서 기량이 뛰어나다, promising. 요거도 최근에 출제됐는데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전도 유망한, 유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된다? ing로 끝나는 형용사, pp로 끝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형용사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웬만하게 뜻이 차이가 없다면 주로 누가 이긴다고요? 형용사가 이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여러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장 끝이니까 부사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 앞에 보니까 become. 자,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죠? 그죠? 2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2형식 동사 뒤에는 품사가 그죠?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형용사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데 또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선생님 잠깐만요. become은 2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말고 분사 A번 안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한 누가 이긴다고요? 형용사가 이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보니까 우리 관부혁명 문제네요. 어라는 한정사, very라는 부사, 그 다음 location 명사 사이들은 뭐다? 형용사 혹은 분사 상당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A, B, C, D 보니까 ing로 끝났는데요. 우리 분사는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명사, 뒤에 나오는 수식 많은 I의 능동, 수동 그런 관계를 보시면서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소는 지가 제공합니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offer, 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소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되기 때문에 propose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identify,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고 식별되기 때문에 identified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 A번, B번, D번은 다 PP 형태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ing로 그냥 굳혀진 형용사가 있다고 했었죠. 전도 유능한, 유망한 지역이라고 해서 promising location, 유망한 지역 바로 들어가는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B, C, D 중에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 중에서 분사인 형용사 promising은 아냐? 모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열 문제 풀어보셨고요. 우리 이제 액츄얼 테스트 가시면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액츄얼 테스트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자. 자, 1번 보니까 여러분들 wise, 뭐 wisdom, wisely, wisest라고 해서 여러분들 비슷한 형태로 쓰였다. 요건 어떻게 푼다?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뒤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라는 한정사가 있죠. 한정사 뒷자리 명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wisdom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죠? and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and. 자, and가 나오면 말이죠. 등 위 접속사라 그래서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를 쓰는 게 바로 and, 등 위 접속사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and 다음에 insightful이라는 FUL로 끝나는 품사가 뭐다?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형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and 앞에도 뭘 쓴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형용사 찾아보니까 몇 번 했습니까? 그죠? wise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D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EST라고 끝나는 최상급은요.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앞에 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라든가 소유격이라든가 apostrophe s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최상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최상급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D는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 미주신거 다음에 and가 나왔지만 혹시 미주신거 다음에 and가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어에 걸려서 명사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미주신거 앞 D를 보셔야 되겠죠. 1번의 정답 몇 번? insightful 형용사 때문에 형용사들하는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A, B, C, D가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특히 인칭 대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는요. 자리가 문제죠. 격이 문제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주격일까? 명사 앞에 들어가는 소유격일까? 아니면 타동사나 전치사 들어가는 목적격일까? 아니면 제기대명사일까? 아니면 소유대명사일까? 이런 얘기죠. 자, 일단 2번을 보니까 when 보입니까? when.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은요. when 보자마자 어떻게? 뒤에 make라는 또 뭐가 나왔어요? 명령문이 나온 겁니다. 자,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죠? 야, 문 닫아. 누구한테 합니까? 너한테 하는 거죠. 자, 명령문의 주체는 바로 you입니다. you. 그러면 너가 확실해야 되겠죠? 자, help. 자, 대부분 학생들이 help라는 타동사의 목적 자리로 help you, 너를 도와줄게라고 해서 목적격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관건은 문장을 좀 넓게 보시면 when 보자마자 make sure, 명령문이고 명령문의 주체는 너입니다. 너가 돕는 건데 너가 너를 돕습니까? 아니죠. 네가 네 자신을 돕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 자신이다라고 할 때마다 help yourself 라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제기대명사의 제규용법이라고 일합니다. 즉 주어가 자기 동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철랑거려가지고 A번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 주체는 you가 you를 돕는 게 아니라 help yourself 라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자,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여러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자, 대부분 학생들 또 느낌적으로 부사를 참 많이 합니다. 포스트. 자, 이 아이가 품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보니까 asset management consultant가 주어가 되겠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regularly post 올린다는 얘기죠. 즉 동사로 쓰였습니다. 제발 동사가 나오면 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구분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자동사라면 여러분들 뒤에 부사가 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타동사라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포스는 뭔가 올리고 게재하는 거죠. 뭘이라고 해서 포스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A, B, C 중에서 명사를 찾아보시면 얘는 부사가 되겠고요. 얘는 형용사죠. IC로 끝나니까. 그 다음 IZ로 끝나는 얘는 뭐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strategy. 바로 그거의 복수 형태 strategies. 정답 바로 몇 번? A번 되겠다. 그래서 전략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올리고 한다는 얘기죠. 정답 A번.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 자동사, 타동사, 즉 포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4번을 보니까 A, B, C, D가 바로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ecognizable 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역시나 부사, 어휘인데요. 부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fracture는요, 뭔가 깨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깨지는 거나 골절되는 거죠. 자, 빌딩의 계단이 말이죠. 골절되거나 깨진 겁니다. 그게 recognizable, 눈에 띈다는 얘기죠. because, 왜냐면요, 리모델링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아니죠. 그럼 여기 A, B, C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어가 들어야 됩니다. 혹시 부정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의미죠. barely는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개념. 그 다음 exactly는 정확하게. 그 다음 correctly는
정확하게 역시나 맞는 거죠. 그 다음 뒤에 mistakenly는 잘못, 생각이 잘못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번과 C번 약간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비슷한 의미든 간에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야 되겠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뭐하지 않다라는 뭐다? barely. 그러면 몇 번? 정답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휘 문제가 나왔으면 해석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대명사도 끼어있고 관계대명사도 끼어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문장의 주어 동사는 뭐죠? 5 diamonds가 주어가 되어 있죠?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컴마 들어간 건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자, 동사는 바로 were unexpectedly found라고 해서 were found가 나오는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여기 묶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 전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were 있죠. 또 뭐 있어요? were 있습니다. 자, 동사가 지금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동사가 2개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 그죠.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ABC에서 접속사를 찾아보시면 뭐가 몇 번의 접속사죠? 그죠. A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 대명사지 접속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ose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다? 대명사지 접속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접속사는 what, which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의 관계란 말 자체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which, whatever, whoever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접속사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were 지금 동사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AC 탈락. B번 아니면 D번인데요. what이라는 아이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what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앞에 보니까 5 diamonds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what은 안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바로 D번밖에 답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추세 문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문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차근차근 봅니다.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답이다 라고 해서 내가 아직 못 배우고 내가 기억 못하는 뭔가 있나? 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답이 안 되는지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법을 알고 푸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5번의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6번은 보니까 A, B, C, D가 자, 품사는 뭘까요? on behalf of. 바로 over로 끝나는 전치사, whether 접속사, 그 다음 C번에 moreover는 품사가 접속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 D번은 over로 끝나니까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냐, 접속사냐, 접속부사냐, 전치사냐. 아주 지극히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해석하기 이전에 자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전치사, A번, D번이 답이 될 거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특히 동사가 2개 나온다면 접속사 역할은 whether가 답일 거고요. 그 다음 moreover는 뒤에 컴마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일바로 여러분들 제거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죠? C번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moreover, 컴마가 나와야 되는데 컴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effective marketing strategy라는 명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명사밖에 안 나오니까 명사 앞에는 뭐가 된다? 전치사 문제니까 역시나 B번도 되겠죠. 갑니다. 그럼 A번, D번 중에 하나가 되는데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마케팅 전략을 대표하라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우리 회사를 대표하여 그러니까 되겠지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서 말이죠.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늘어날 거다. 내년에보다 2배로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as a result of가 들어가면 몇 번? D번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마구마구 해석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왜 냈을까? 출제자가 바로 6번 출제자의 의도는 너 전치사 알아? 접속사 알아? 접속부사 차이 알아? 그 다음 전치사라면 전치사의 뜻 차이를 알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바로 전치사로서 뭐뭐의 결과로서라고 하더라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7번에서 10번까지 파트 6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파트 6 어떤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7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8번은 바로 문장 삽입 문제,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바로 품사 문제. 근데 이거는 벌써 1초 안에 풀리겠네요. please, please. 명령문이 나오니까 명령문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몇 번? verified라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 같은 건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뭐다?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찾는 그 명사가 단수냐? 단수 대명사 되겠죠? 앞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냐? 그럼 복수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고 남자냐? 남자를 받는 거. 여자를 받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뭔지를 갖다가 읽어보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7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7번을 보니까 Thanks a lot for your recent 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카메라가 나오죠. 이 카메라를 갖다가 최근에 네가 뭐 해줘서 감사하다고요? 자, 잘 모른다면 뒤에 읽어볼까요? 자, We are informing everyone.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사람입니까? Who has bought the product 되겠습니다. 보트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벌써 끝났네요. 자, 이 제품을 산 고객들한테 연락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줘서 감사하다? 사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죠. buy 해줘서 감사하다. buy랑 비슷한 단어가 뭐죠? 그렇죠. purchase가 들어간 몇 번?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ast 3 months, 지난 3개월 동안 이내에 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Certain models should be recall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때문에? 수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aulty part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faulty part.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일렉트로닉 칩 부분인데 요게 어떻게 됐습니까? light. 빛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뭐 분산시키거나 이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지금 문제의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8번 염들려 들어가는 문장 삽입입니다. 그럼 지금 앞에는 너 최근에 샀지? 거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야. 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번에 we hope. 이렇게 I hope, we hope 들어간 자리는요. 제일 문장 앞이거나 제일 마지막에 결혼식 때 쓰는 건데 여기는 지금 문장이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번은 적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 B번에 it is included. 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troubleshooting section of the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잘못된 걸 설명하는데 뭐가 매뉴얼에 포함됐다? 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this floor. 자, 여기 이제 벌써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this. 요거에 좀 집중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토익 파트 6에서 아주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이죠. 요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좀 봅니다. 아,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문장 삽입 정답이 이런 거구나. 어떤 거 있어요? this라든가 these라든가 뭐 있어요? also라든가 어떤 거 있다? however 이런 것들요. 그 다음 in addition 또 뭐가 됐습니까? in fact 이런 단어들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잘 나오는 거 therefore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2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파트 6에서 엄청 잘 나오는 정답이거든요. 일예로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문장 삽입이 많이 어려워서 말이죠. 선생님이 그냥 얘기 주는 this 찍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달의 문장 삽입 정답이 this가 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this, also, however, in addition, in fact, therefore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심해서 본다는 얘기죠.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라면서 this floor가 나오죠. 여러분들 flow랑 여기서 바로 똑같은 동의어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faulty part라고 해서 faulty가 나온다는 얘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단어를 반복해서 안 씁니다. 한 번은 요 단어, 한 번은 저런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앞에서 어떤 공부예요? faulty part하고 잘못된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 이 잘못된 부분이 말이야. 마침내 어떻게 손상시키거라는 얘기죠. 바로 너 사진 찍는데 말이죠. 정답 바로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is, floor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의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보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된 말이죠. Please verify if your camera is among the model. 이 모델 중에 하나인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뒤에 문장 읽어볼게요. 자, if the number 바로 ends with the letters VTA. VTA로 끝나는 이런 숫자가 나온 말이죠. Repair will be necessary.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Ventec라는 게 responsible for or deliver cost라고 해서 배송비를 갖다 다 감당할 테니까 어디 된다고요? 요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걸 무료로 갖다 고쳐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언급한 거는 바로 앞에 어떤 대명사? 바로 디지털 2000이라는 이 제품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되겠다? 그렇죠. it라는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우리 파트 6는 좀 손쉽게 풀어봤습니다. 늘 관건이 문장 삽입 문제인데 오늘 제가 가르쳤던 답이죠. this, these, also, however, in addition, in fact, therefore까지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좀 의식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액츄얼 테스트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번째 강의 형용사 편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여러분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죠. 명사, 수식, 그 다음 보호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는 여러분들 두 가지죠. 몇 형식이다? 2형식에서 주격보가 나온다. 그 다음 5형식에서 뭐가 된다? 목적격보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 문제는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가 있습니다. respectful, respectable.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뜻의 차이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respectful, ful로 끝나는 거, respectable, able로 끝나는 거. 자, 여러분들 respectable부터 먼저 할까요? respectable.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뜻이다?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첫 번째가 뭐 된다고요? respectful, respectful. 존경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공손하게 돼야 되겠죠. 공손한 예의 바른. 이게 바로 respectfu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be responsible, to가 아니라 for 해서 be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적인 표현이 참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바로 형용사랑 분사. 요 두 가지가 보기에 나왔을 때 과연 뭘로 할까?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죠. 자, Lathrop University offering an extensive일까 extended일까? 자, deadline이라는 명사가 나오면서 바로 extensive일까 extended일까? 자,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형용사가 주로 이깁니다. 그럼 여기서 extensive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형용사랑 분사랑 싸면 주로 형용사 이기지만 이 경우는 광범위한 마감이 아니라 연장된 마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사형 형용사 extended가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주 이런 특별한 경우에 뜻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빼놓고는요. 주로 누가 이긴다고요?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형용사가 이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